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체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밥 먹고 체한 사람, 어떤 사람은 고구마 먹고 체한 사람, 종류 많죠? 예, 그것들이 다 썩어가지고 썩는 상태를 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체하면 정세가 뭐예요? 체했을 때 머리가 아파요. 왜 체한데 머리가 아플까요? 가스가 올라가서요? 요거 막아보면 괜찮겠네요.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픈 거는 이미 위에서부터 독이 발생된 것을 위에서부터 흡수해가지고 독이 간으로 들어갔어요. 간으로 들어가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뇌까지 독이 갔습니다. 예. 가면서 독이 있으면 적혈구 여러 문제가 끈끈해서 엉겨 붙어 버려요. 예. 그러면 혈전이 되는 거죠. 혈전이 돼서 뇌에 가다가 뇌 작은 혈관에 가서 막았어요.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두통이 오는 겁니다. 두통이라든지 다쳤을 때 통증이 온다든지 염증이 있을 때 어디에 통증이 온다든지 인체 통증이 오죠. 암 환자한테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통증 오는 것은 절대로 통증을 감소시키면 안 돼요. 예, 통증은 그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인체의 제일 첫 번째 행위가 통증이에요. 예, 치료하기 위한 행위. 통증은 인체를 치료하기 위한 첫 번째 행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행위를 없애버리면 치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부산에 가면 세일병원이라고 있는데 이 세일병원은요, 이 손가락 떨어진 걸 잘 붙이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이 세일병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손가락이 이제 브레스 같은 데 집어넣으면 기계에다 탁 잘려버렸어요. 예, 어떤 데 가면요, 금형 속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한 번에 4개가 그냥 멍청 잘려가지고 그냥 두루룩 떨어지는 거예요. 예,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면 급히 이걸 주워가지고 병원으로 그냥 쫓아갑니다. 그러면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걸 깁어요. 연결해가지고 깁는데 이 세일병원의 특징은 뭔가 하면 마취를 안 하고 깁는 게 이 병원의 특징이에요. 수술할 때 그냥 깁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바늘로 그냥 막, 예, 손가락은 잘린 데다가 그거 하나 붙여가지고 막 기부 제키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장정이 몇 사람 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팔다리 딱 묶어놓고 그냥 기부 제킵니다. 이 사람 아픈 게 낫겠습니까? 손가락이 붓는 게 낫겠습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환자 형편 봐주느라고 마취하고 기부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예. 이게 여기에서 떨어진 자리에서 병원까지 가는 시간, 병원에서 마취해가지고 깁는 시간, 마취 풀리는 시간, 합치면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 기간 안에 떨어진 손가락이 죽어요. 죽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죽기 전에 혈액이 연결돼가지고 신경이 연결되고 해야 살아나는 거죠. 근데 봐요. 이 손가락이 딱 잘려졌어요.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신경이 연결됐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같이 연결해 놓으면 신경이 딱 이렇게 연결 못 깊죠? 엉클어져요. 이래도 연결시켜 놓으면 이게 신경이 저끼리 가가지고 딱 붙어버려요. 신경이 다 살아나고 손가락이 정상으로 움직여요. 나오면. 예, 이게 세일병원의 특징이에요. 신경세포를 죽이고 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회복하려고 할 때, 몸이 아픈 걸 회복하려고 할 때 통증 오는 거는 이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몸이 치료를 시작했구나. 감사합니다. 예, 요거 정반대 얘기가 있는데, 당뇨 말기가 되면
통증이 없습니다.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당뇨 말기 환자가 제일 위험한 건 신경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다는 거죠. 예. 당뇨 환자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집에 와서 양말을 벗었는데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 어떻게 됐나 싶어서 양말 속을 보니까 발가락이 거기에 들었어요.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발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발가락 붙이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이게 신경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뇌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두통이 온다고 해서 진통제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주인의 그 뭐고 복싱장에 가서 질 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흰 수건 던지죠. 그거하고 같은 행위입니다. 예, 졌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진통제 사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두통이 올 때는 무슨 원인이 있겠는가를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이 얘기 한 분이 오시다가 그 다음에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이리 오다가 방향을 병원으로 바꿨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이제 안정해가지고 내일 온답니다. 이분이 여기 왔으면 30분도 안 돼서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요. 배즙이에요, 배즙. 배즙은 해독 이뇨제인데 배즙 한 컵만 마시면요. 머리가 산뜻해져 버려요. 예. 해독삭 돼가지고 멀쩡해져요.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닌겔 주사 이래가지고 몇 시간 맞아야 되죠. 예. 여러분 두통이 오거나 할 때 한번 실험해봐요.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지 즉각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체했다는 얘기는 내려가다 걸린 게 아니다. 그죠? 이제 여기 왔다 가신 분은 어디 걸렸다. 등 돌리대시오. 내 두드리 줄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체인 거는 결코 내려가다 걸린 게 아닙니다. 근육을 보세요. 근육이 이것은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은요. 폭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이 자기 모양대로 이게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위는요. 이렇게 섞어주는 일을 해요. 이 섞는데 이 얼마나 구조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내부가 그냥 팽팽한 것 같으면 잘 안 섞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때요? 골짜기 형성됐죠? 이 골짜기 형성돼 가지고 이게 이 섞을 때 물의 방향이 빨리빨리 전환되도록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위산과 음식물이 잘 섞어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뭔가 조금 다르죠, 그죠? 예, 파이프가 내려가다가 요건 가늘어졌어요. 요게 유문입니다. 요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로 이게 무슨 쇠 잠그듯이 완전히 잠가가지고 물도 안 흘러갈 만큼 딱 닫아버립니다. 평소에 꼭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게 유문이 항상 닫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화가 끝나면 이 유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예. 만약에 이만큼 먹고, 음식을 요만큼 먹고 난 뒤에, 한 반쯤 먹고 난 뒤에 위산이 이만큼 나와서 이만큼 됐어요. 근데 문을 안 닫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눌리가 주르륵 내려가겠죠? 예.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이 소화가 다 끝날 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예. 소화가 끝나면 여기서 내려갑니다. 여기서 당분을 체크해 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난 뒤에 후식으로 사과를 한쪽 먹는다든지 당분을 먹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액이 당도가 높아져 가지고 여기서 신경이 소화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후식 하나 한 걸로 그냥 이 문 열어버리는 거죠. 소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상태가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숙변에 올려면 됩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서 변의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변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나는 내 변이 막 이게 괭이자루만큼 됩니다. 팔뚝마다 그 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소화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예? 변을 봤는데 팔뚝 같은 변이 막 나왔어요. 이게 뭐 누구는 용 같대요. 막 구단한 게 그냥 싹 나왔대요. 이 사람 소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네. 밥 먹은 양 있죠? 밥 먹은 양보다도 현저하게 부피가 줄어야 소화가 잘 된 겁니다. 예, 변의 크기가 크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예, 그저 이 지금 소화되는 과정에서 뒤로 빠져나왔을 뿐이에요. 예, 그 안에 있는 그 탄수화물이 물로 다 변해가지고 당분으로 변해가 흡수 다 되고 나면 뭐만 남았다고요? 섬유질만 남아야 됩니다. 예, 섬유질에 물 섞여 나오고 대장에서 물 흡수 딱 하면 섬유질만 뒤로 빠져나와요. 그러면 밥 한 그릇에 섬유질만 빼면 섬유질 얼마 될까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변 보고 가만 보면요,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합쳐가지고 한 목에 다 나와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간 게 뒤로 그냥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주도 똥돼지가 살이 찌는 겁니다. 소화를 상당히 해가지고 그 똥돼지만 먹고 살이 찐 거죠. 영양이 거의 다 갔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요 12장은 항상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요게 문을 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물이 쫙 넘어와가지고 이거 가득 차면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로 들어가겠죠? 췌장으로 들어가고 간으로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항상 여기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꼭 닫고 있다가 여기서 담즙산이 나올 때 그때만 문을 살짝 열어줍니다. 예. 문 나오고 나면 문을 다시 닫아버립니다. 예. 여러분 밥 먹을 때 지금은 여기에 문을 열 시간이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고 먹어요? 안 하죠. 한 번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했죠.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입덧이에요. 입덧. 여러분 그 임신해 보신 분들 아시죠? 임신하니까 그전엔 괜찮은데 임신하니까 울렁울렁하고 입덧이 생겼어요. 왜 생겼습니까? 왜 그래요?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칼슘 부족입니다. 예. 칼슘이 결핍되면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 자, 요거 담낭의 담즙산을 쏟아 부을 때는 요걸 근육으로 딱 눌러야 되겠죠? 딱 짭니다. 딱 짜면은 담즙산이 쭈르륵 나와서 일로 나오겠죠? 나오는데, 요게, 그때 이걸 딱 짤 때는 요거 문을 탁 열어야 되겠죠? 예. 클러치하고, 악셀레터하고 브레이크하고 이런 차이입니까? 예, 하나는 밟으면 하나는 열고, 항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경이 예민해지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탁 짰는데, 여기 문을 그냥 각 닫고 있는 겁니다.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담즙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이 닫혔으면 역류해가지고 간으로 들어가요. 이 담즙산이 간으로 쑥 들어가면 울렁울렁하고 토해요. 지금 울렁울렁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신경이 예민해서 신경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이렇게 양쪽에 같이 하나 닫으면 하나 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이 문을 딱 닫고 있을 때 역류합니다. 예, 요것이 담즙산이 간으로 올라가면 울렁거리고 마는데 간으로 요게 열렸잖아요. 그죠? 같이 연결됐죠. 담즙산이 췌장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세포를 죽여버려요. 췌장세포가 죽으면 인슐린 생산이 안 되죠. 그때 만들어지는 게 임신성 당뇨예요. 임신성 당뇨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급성 당뇨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 전체적인 얘기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원인. 칼슘 부족. 칼슘 부족이 왜 생겼어요? 임신하니까 애기한테 칼슘 줘야 되니까 본인 먹는 것도 지금 모자라요. 그죠? 칼슘을 별로 공급하지 않아가지고 본인 것도 모자란데 애기 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보면 임신했을 때 신경이 예민하고 임신했을 때 잘 울어요. 잘 울어요. 잘 울어요. 잘 삐지고 잘 울고 이유가 뭔가 하면 우울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우울증으로 갑니다. 예. 자, 이제 이걸 봅시다. 다시 한번 혈관이 소장에서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갑니다. 예, 간으로 가가지고 영양화 해가지고 모아서 쭉 올라가요. 심장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 정맥으로 나서 좌폐, 우폐로 갑니다. 폐에서 산소를 실으면 다시 들어와서 심장으로 돌았다가 다시 나가면 이제 팔다리로 머리로 일하러 갑니다. 예. 이것이 일하러 갔다가 올라오면서 다시 영양하고 합쳐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소장을 내부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반을 갈라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소장이 어때요? 주름이 쭉쭉 있죠? 예. 그냥 미끈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름이 쭉쭉 있습니다. 예. 주름 하나를 가져와서 확대를 하니까 이래요. 예. 주름이 여기 쭉 있고, 주름에는 다시 육모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육모 사이에 여기에 숙변이 끼이고, 그 다음에 이 골짜기에 숙변 잘 끼이겠습니까? 예. 숙변이 이 자리가 숙변 자리예요. 예. 숙변이 이 안에 잔뜩 들어앉아 있습니다. 예. 여기에 숙변이 잔뜩 들어앉아 있으면 여기서 숙변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 염기성 독이 계속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염기성 독은 이 육모를 파괴할까요? 안 할까요? 다 파괴하겠죠? 육모가 파괴되면 영양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양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실제적으로 내한테 흡수되는 거는 5분의 1 그릇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변만 만들어가지고 뒤로 나갑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예. 효율이 20%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얼마나 좋은 거를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예. 효율성 있게 하려고 하면은 이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장 속에서 특히 뭐가 건강해야 돼요? 육모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봐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명합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이 주름을 한 개를 가져와서 보면 육모가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모 끝을 가져 또 봤더니 요 끝에 미세 육모가 또 달렸어요. 미세 육모 요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 키가 얼마나 될까요? 0.1mm도 안 돼요. 키가 0.1mm도 안 된다면 폭은 얼마나 될까요? 100분의 1mm도 안 돼요. 100분의 1mm. 100분의 1mm 같으면 얼마예요? 아주 미세하게 가는 그 거미줄 있죠? 그런 거예요. 그게 끝에 쫙 달려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을까요? 예, 표면적을 최대로 넓게 해서 흡수를 가장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 한번 봐요. 육모를 보세요. 자, 이 육모가 이렇게 된 거를 단면적을 봤습니다. 요 굵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육모 굵기가 머리카락 굵기 0.1mm 내지 0.2mm 그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가는 머리카락 굵기 속에 혈관 보세요. 예, 혈관이 한 개만 들어 있습니까? 몇 개나 들어 있습니까? 예, 동맥, 정맥이 편안하게 들어서 이렇게 동맥으로 들어가서 정맥으로 바뀌어서 내려와요. 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속에 임파선이 한 개 더 들어 있어요. 예, 육모 끝에 보면 미세 육모가 보이죠? 여기 예,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이래요. 근데 맨 위에 표면을 보세요. 어때요? 판판하죠? 예. 그 옛날에 이게 무슨 옷, 그거요? 털 잔잔한 거 많이 올라와 있는 옷? 벨벳이라 합니까? 예. 그 옷처럼 똑같아요. 예. 이래서 이 위에 소장액이 딱 묻으면 전체가 그냥 반질반질하게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내시경을 해서 보면 이후에 그 소장액이 묻은 반질반질한 것만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소장을 우리 내시경을 맨날 들여다보는데 반질반질한데 그게 무슨 숙변이 끼일 때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소장액 때문에 이게 속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이게 안 골짜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